どれぐらい稼げたのか、貯金はどれぐらいできたのか. 나쁠 건 없는데 친동생이었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500만 원을 들고 가서 원을 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私もほとんど Vlog しか出してないんですけど、今日は久しぶりにトーク系をやってみようかなと思います。顔がこんな状態っていうのもあるし、来週オープンする講座の準備でもう外出れなかったんで、もうネタもないしね。前回のコメントで、なんでいつもマルさんはなんかいつも怪我ばっかりしてて、いつも病気ばっかりしてるんですかっていうコメントがあったんですけど、私はですね、多分365日の中で完全に休める日って全部合わせても2週間行くか行かないかぐらいなんで、よく体調を崩します。でもこういう生活にも自分は全然慣れてるんで大丈夫です。とにかく今日はですね、最近生徒さんから就職とかワーホリとかっていう相談をよく受けてるんで、帰国してから結構だいぶ時間は経ってるんですけど、昔、東京で生活してた時の経験とか、仕事の経験とかも全部もろもろを元に話をしてみようかなと思います。日本でどれぐらい稼げたのか、貯金はどれぐらいできたのか、どっちが住みやすいのかっていう、100% 自分の個人的な話になるんですけど、一応話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홀, 특히 워홀, 일본 워홀 반대하는 편이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제 가톨릭대 출강 나가가지고 수업하고 질문 받는 시간에 학생이 워홀 가고 싶은데 추천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물어보길래 나쁠 건 없는데 만약에 그쪽이 이제 친동생이었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예요. 그냥 뭐든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애매하게 경력 쌓느니 처음부터 한국에서 좀 차근차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 한국 취업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 경험이 또 다른 기회를 갖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20대다, 아직 20대다 라면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과 출신 분들은요,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일본어를 잘한다라는 것만으로 가면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메리트, 다른 강점을 하나라도 IT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역량을 갖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과랑 이과랑은요, 첫 스타트 월급부터 달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 정도의 강점은 갖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지금부터는 좀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お給料とか貯金とかお金の話になるんですけど、なんかね、履歴が半年ぐらいしか銀行アプリは出てないんで1円単位まで正確ではないんですけど, 저는 2017년 12월에 일본에 500만 원을 들고 가서 2020년 12월 16일에 1억 5천을 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월급으로만 모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월급으로만 모았으면 3천만 원 모았을란가? 월세랑 관리비랑 식비랑 이런 거 다 합치면 이제 숨만 쉬어도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저는 필수 생활비 외에 돈을 거의 안 쓰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으로만 생활했으면 한 달에 한 50만 원, 5만 엔 정도 저금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현재 홈페이지 기준으로 사원 수천 500명인 패션 기업이거든요. 인턴 빼고 정직원 입사한 2018년 기준으로 1년차 세후 21만 엔, 2년차 세후 25만 엔을 받았습니다. IT나 이쪽은 좀 더 높아서 한 5만 엔 정도 높았던 것 같긴 해요. 질문은 마케팅이었는데, 우리 카톡 같은 거 채널톡에 메시지 오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데 광고 뜨잖아요. 그런 거를 글을 쓰고 이미지 작업하고 하는 게 제 메인 업무였고요. 그리고 쇼룸 같은 데 이제 제품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홍보하고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하고 이런 것도 서버 업무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경험도 없는 이제 외국인한테 왜 이런 마케팅 업무를 맡겼냐면, 사실 이거는 진짜 90% 운빨이고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일본어로 글을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유튜브 하기 전부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조금 있었어요. 한 3,000명 정도 조금 있었거든요.
나름 SNS의 생태계를 좀 알고 있는 편이기도 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을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했어요. 마케팅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갖고 있다 보니까 운빨로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든 해보라는 게 이 별거 아닌 경험이 나중에 어떤 기회를 갖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직무가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유명해져라 막 이렇게 밀어주는 편이긴 했습니다. 뭐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월급보다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월급 포함해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평균적으로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벌었던 날엔 100만 원 이상도 갔었고 제일 적게 벌었던 날은 또 막 진짜 얼마 안 되기도 했거든요. 월급 포함한 금액이니까 월급을 빼면 한 40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부수입의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뭐 구독자 10만 명이면 얼마 벌고 100만 명이면 얼마 벌고 이러한 유언비어가 좀 많은데 절대 이렇지 않거든요. 뭐 조회수, 댓글수, 좋아요, 싫어요, 비율 이런 거 싹 다 보고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다고 뭐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 온 지 한 8, 9개월 지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또 수익 창출하는 데까지 3개월 걸렸기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1억 5천을 모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희 회사는 유튜브 활동을 좀 지지해주는 회사라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무슨 자격 허가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세금 문제. 세금 때문에 진짜 골치 아팠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 MCN이 있어서 대략적인 루트는 좀 알고 있었고요. 구독자분 중에 한 명이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라인 교환해서 라인으로 전화해가면서 진짜 거의 과외받듯이 일일이 다 해가지고 그 일본 홈택스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일본은 세금이 진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뜯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일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오로지 일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해서 회사 일하고 퇴근하고 퇴근하는 그 오는 대행시 안에서 유튜브 기획하고 뭐 자막 번역하고 집에 오면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와이번 강의하고 책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가는 돈은 진짜 생활비 외에 없었고 벌기만 하니까 좀 빨리 모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2년 동안 쉬었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파서 쉬었던 거 말고는 없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골방에 처박혀서 일만 하고 가족도 없지, 친구도 없지, 남자친구도 없지 막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막 혼자 있으니까 정신이 막 이상해져요, 진짜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솔직히 스토킹도 좀 심하게 당했었고 악플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너무 힘들어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쪽 귀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집에 갈 타이밍이다. 집에 가야겠다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충동적으로 가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요. YBM이랑 클래스 1원에서 강의를 일단 따놓고 비빌 구석을 만들어 놓고 집에 갔죠. 귀국하고 나서는 뭐 재취업은 안 했고요. 이제 강사로 완전히 틀어서 강사가 제 직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한국 와서는 초반에는 강의보다는 유튜브랑 광고 수익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이제 일본 생활 채널이 아니니까 구독자가 빠질 수밖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수익은 점점 내려가고 강의 수익이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본에 간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고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저는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워홀이든 취업이든 뭐든 해보는 걸로 추천을 하거든요.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한국 취업이 안 풀려서 일본을 돌렸는데 나름 그래도 잘 풀린 케이스다 보니까 뭐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빠르면 다음 주쯤에 이제 일본어 새 강의를 오픈을 하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VOD 강의, 영상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본어 기초 과정부터 네이티브 회화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풀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서 또 제가 진짜 투자를 정말 많이 한 강의예요. 제 몸이 미꾸라지가 될 정도로 이제 저의 체력과 건강과 이런 거를 다 갈아 넣어가면서 만든 강의라서 일본어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강의입니다. 교재도 한 130페이지짜리 책도 만들었고 또 강의도 나름 재밌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런칭 일정이 잡히면 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빨리 눈이 좀 나아야 밖에 나가고 하는데